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요, 멀쩡한 사지육신을 두고도 어떻게 하면 저 하나 등쳐먹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족속들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남편하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 1년을 사귀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왔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직장 생활을 한 지도 꽤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맞벌이를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과 결혼하는 걸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선 예전부터 제가 결혼할 때 한 1억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돈이 없답니다. 직장 생활을 8년이나 했는데 겨우 3천밖에 못 모았다나요? 시댁에서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럼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양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 친정 부모님께서도 탐탁치 않아 하실 거고. 그럼 그런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나 당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그렇다고 당장 헤어지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1년만이라도 얼마라도 빡세게 모아보자.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결혼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결혼하냐면서 일단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후로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가 보인 반응 또한 뜻밖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오는 게 없고 시댁에서도 해주는 게 없으면 적어도 너한테도 이것저것 요구하진 못할 거 아니냐. 어쩌면 그게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다. 어쩐지 남편 말도 친구 말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저부터가 헤어지는 건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아무리 저희 친정에서 보태주신다고 한들 매매는커녕 전세도 대출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살게 될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제 회사 중간쯤으로 해서 오피스텔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문제까지 해결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는 퇴근길에 잠깐 들렸다 가라시대요. 참고로 회사에서 저희 친정까진 30분 거리고 시댁까지는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좀 번거롭게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못했더니 어머님께서 대뜸 오라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뜸을 들이냐며 언성을 높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죄송하다 얼른 가겠다 하고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가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금시초문이라는 듯 오히려 저한테 이유를 묻대요. 그러니 저로서는 시댁에 가는 내내 어찌나 초조하고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도착한 시댁에서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듣자 하니 오피스텔에서 살 거라던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니 그럼 혼수는 어떡할 거냐대요. 그런데 이때 전 솔직히 어머님이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물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모아둔 돈에 친정에서 해주는 것까지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들고 가는데 남편은 겨우 3천만 들고 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님도 마음이 쓰이시는가 보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으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요즘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고 해서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더러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시며 너 그럼 아무것도 안 해오겠다는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맨손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시집 올 때 시부모 밍크 사주고 신우 명품백 사주고 그런다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입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거기서 저도 확 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이 엎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따박따박 따지고 들었어요. 그렇게 치면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맞사위인데 남편도 해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그리하시니 저도 하는 건데 저는 2억 들고 결혼하는데 남편은 3천이 다다. 요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적어도 반반은 맞춰야지. 어떻게 겨우 3천만 들려서 아들 장가를 보내시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누가 너더러 그만큼 들고 시집 오라고 했냐입니다. 네 부모가 내 아들 좋으라고 그 돈 해주냐고. 너 좋으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 부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찾으시라 말씀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는데 신우가 기가 막힌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쏘아보고는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어머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는 이렇게 됐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죄다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일단 만나자며 사정을 하대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됐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나이에 파혼했다 하면 주변에서들 날 어떻게 볼까 싶고 한편으론 부모님 체면에도 먹칠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며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문자를 보내댔고요. 그래서 결국 원래대로 결혼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약속대로 남편이 어머님하고 단판을 잘 지었는지 이후로 결혼식까지 어머님께선 억지를 쓰시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님과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괜히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신혼집을 얻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부분은 제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남편이 모아둔 3천만 원은 제가 달라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 돈으로는 차를 사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중고차 구경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차로 사면 될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미심쩍어서 그럼 알겠다 차는 안 사도 된다. 하지만 돈은 일단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달라고 하냐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어찌나 수상쩍던지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자기한테 1,000만 원밖에 없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지금까지 반년 동안 도대체 2천을 어디다 쓴 건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식했냐 코인했냐 물으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님한테 드렸대요. 죽기 살기로 키워놨더니 은혜도 안 갚고 장가를 가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효를 하시길래 보다 못해 얼마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 일단 2천이라고 하시며 계좌로 보내라고 하시더라나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남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기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곤 그냥 남은 1,000만 원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들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뺏기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골치 아픈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정말 돈 좀 모아볼까 하는 타이밍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남편의 실직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인생이란 게 다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실직 이후로 남편이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 취업은 고사하고 오로지 게임과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2달이 넘어가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니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거라더니 대뜸 저더러 가게를 얻어달랍니다.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하나 열어달라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주제에 포장마차라뇨. 그래서 돈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져온 1,000만 원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뭘 좀 해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는 지지는 못해주고 초나치고 앉았냐면서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1,000만 원 돌려줬어요. 이걸로 네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하지만 제가 우려한 대로 남편은 뭐 하나 지 손으로 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해놓고 자리도 하나 못 구해서는 끙끙 앓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물어 대학가 근처에 자리까지 잡아줬지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해줬으면 남편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장사 시작하고 2주 만에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놔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 별의별 손님들이 다 왔던 모양인데 남편 입장에선 그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해야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눈앞이 깜깜했어요. 막말로 오라는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또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면 어쩌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 암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할수록 남편은 더욱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이리저리 꾀만 부릴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다 보면 저는 2배, 3배로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100만 원만 벌어도 좋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할 곳을 찾으라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내가 하겠다고요.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 무렵 저는 회사 생활보단 포장마차 일을 할 때 더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라리 포장마차에서 손을 떼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올해 초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포장마차는 열 수가 없겠다 싶어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이하기가 있으니 남편하고 오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잘 지냈냐 뭐 안부는 고사하고 다짜고짜 당신 할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가 막히대요.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가 신우보다 10살이나 어리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축하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하나뿐인 신우가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말로만 그러냐면서 신우랑 결혼해야 할 남자가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큰일이다 뭐 그런 푸념을 잠깐 늘어놓으시더니 그래서 말인데 저더러 가게 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며 일단 그 돈을 좀 쓰셔야겠답니다.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완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단칼에 그렇게는 안 된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가게 열 때 써야 하는 돈이라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근데 너 그 포장마차 누구 돈으로 시작한지는 알고 있냐입니다. 내 아들 돈으로 시작한 거다. 이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도 그건 결혼할 때 들고 온 결혼자금이었으니 남편 돈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하지만 어머님이 3천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었는데 2천만 가져가신 거라고 생각하면 어머님의 권리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헛소리나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가게는 좀 천천히 열어도 되지만 신우는 이제 곧 배도 불러올 거고 그러니까 우열을 따져도 신우 결혼식이 먼저 아니겠냐면서 순서에 맞게 돈을 쓰잡니다. 기가 막혔죠. 그래서 당연히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당신 앞으로 대출받아 빌려주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또다시 아니 돈이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냐며 저더러 그렇게 네 욕심만 챙기면 못 쓴다나요? 그리고는 시집 올 때도 시엠이고 신우한테 뭐 하나 해주지도 않고 정말 너무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굴거면 아예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요. 남편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옳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데려가시라고. 지금 당장 제가 먼저 남편을 포기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머님도 남편도 그리고 신우까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입니다. 그냥 이참에 몇 푼이라도 도와주고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인정은 무슨 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당장 남편부터가 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데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요. 그리고는 신우 배가 불러오든 말든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건 다 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곤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그리곤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는커녕 뭐를 하건 간에 분수껏 하라고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 짐은 퀵으로 다 보내줄 테니 따라 나오지 말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결혼 전 어머님한테 처음 폭언을 들었던 그날처럼 어찌나 분하고 속상하던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결국 협의 이혼했습니다. 포장마차 시작할 때 들어간 비용의 반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지요. 솔직히 그 돈도 주기 싫었지만 그나마도 안 주면 도무지 나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별 수 없었네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가 또 회사에서 잘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신우 결혼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한 걸까요? 이제 뭐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제 알 바는 아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하고 미움보다는 애증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면 장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냈을 테니 고마운 마음도 조금은 남아있기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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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짜리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일단 이렇게 몇 자 적어내려 가보기는 합니다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것도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는 편이 낫겠지요. 저는 오늘 그간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까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엔 시어머니들도 나이대가 젊어져서 옛날 같은 시집살이는 잘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옛날 분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TV도 핸드폰도 최신식만 쓰시고 주름살이 거슬린다며 보톡스에 필러도 꾸준히 맞으시는데 도대체 왜 그 문제만큼은 옛날 구닥다리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가짜 미소와 세련된 옷차림에 가려져서 어머님의 속내를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실체를 알고 난 후 남편에게 정말 악을 쓰며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째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말하길 설마 손주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남편하고는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내 커플은 아니고 남편이 저희 거래처의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딱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일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서서히 호감을 갖게 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연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3년간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별탈 없이 연애를 이어가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된 거고요. 결혼할 때 양쪽 집으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당장 사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여유롭게 한몫 내주실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둘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조금 빠듯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저희의 결정에 저희 부모님은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무척이나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가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너무 계산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부터가 저한테 하다못해 가락지 하나라도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모님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못 들은 척 딴척만 피우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예단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신우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대요. 다른 건 다 생략해도 예단은 했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미운 털이 박히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어머님의 불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이제 저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죄를 뿌리실 줄이야. 시작은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였어요. 다짜고짜 뭐 소식은 없냐시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바로 임신 얘기였다는 걸 알고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게다가 그냥 임신도 아니고 아들이어야 한다며 하시는 말씀이 딸은 암만 공들여 키워놔봤자 시집가면 끝이랍니다. 결국 남 좋은 일이나 시키는 거라나요?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거라면 저도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을 텐데 문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시콜콜 사사건건 저희 생활에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간섭 중에 하나는 하루는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다짜고짜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고기를 먹으면 딸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이후로 갈비찜이니 삼계탕이니 하셨다며 저희 부부더러 오라고 하시고선 정작 제 그릇엔 감자나 당근 같은 것만 건져주시기 일쑤셨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남편은 무슨 일이건 간에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나오더라도 아빠가 부엌에 드나들면 자식이 딸이 나온다는 저로서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미신을 들먹이시며 남편으로 하여금 부엌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지요. 그 밖에도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한약을 지어다 주신다던가 수상쩍어 보이는 부적을 써다가 저 몰래 여기저기 짱박아 두신다거나 한 번은 화장대 뒤에서 정체불명의 인형을 발견하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어요. 그땐 진짜 본능적으로 어머님이 그러신 걸 알아차렸는데도 입에선 절로 쌍욕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서야 말이지만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솔직히 저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처음부터 아들이든 딸이든 생기는 대로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애 성별은 애시당초 저희한텐 한 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아무튼 이후로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단 조금 이르긴 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무렵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움에 꽤나 지쳐가고 있었기에 안정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일단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동안 하시던 간섭과 참견을 어느 정도는 멈춰주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그때부턴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 알 수 있냐며 어찌나 사람을 달달 볶으시던지. 그리고 급기야는 정기검진 때마다 대놓고 병원에 따라오시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하여 마치 병원 앞에서 마주친 듯한 생쇼를 하기도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오시겠다며 저는 물론이고 병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시던지요. 그러니 오죽하면 제 담당이께서 대놓고 이러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오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냐고 면박을 주신 적도 있네요.
성별도 절대 못 알려주신다고 아주 못을 받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아이 성별을 알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치 초상집 마냥 꺼이꺼이 우셨으니까요. 게다가 그뿐인가요? 저를 보러 오신 저희 친정어머니께 서슴없이 폭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들 없는 집안인 걸 알았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아들 못 낳는 유전자를 딸들한테 물려준 거 아니냐. 밭이 안 좋으니 씨가 아무리 좋은들 싹이 난리가 있냐.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폭언에 저희 어머니라고 듣고만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아들, 딸 따져대는 집구석이 있냐고. 나야말로 이런 무식한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안 보냈다고요. 정말이지 간호사들까지 와서 두 분의 다툼을 말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건 아버님과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 입 좀 닥치라며 고함을 치시고는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90도 허리를 숙이고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주 말 그대로 싹싹 빌었죠.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어머님은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돈 앞에서까지 그렇게 망신을 당하셔놓고도 계속해서 아들 타령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고기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야 둘째는 아들을 낳을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그만 좀 하시라며 저희는 둘째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그저 못된 며느리가 착한 당신 아들을 꿰어내선 애도 안 낳겠다 했나 보다며 제 탓만 하실 분이셨지요. 그리고 그 잔소리의 절정에 이르렀던 건 시집가고 5년 동안이나 아이가 안 생겨 고생하던 신우가 아들 쌍둥이를 낳으면서부터였습니다. 보라고, 내 딸은 밭이 실하니까 아들이 둘씩이나 한 번에 들어선 게 아니겠냐면서 역시 저희 부부가 딸을 낳은 건 순전히 제 탓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의 그런 억지와 잔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번엔 신우까지 가세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신우하고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였어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자기도 아들 낳은 엄마다 이거였는지. 목에 딱 힘주고는 저더러 이래서 아들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저래서 아들을 못 낳은 거 아니냐. 정말이지 누구 딸 아니랄까봐 어쩜 그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어려서부터 무슨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자랐으면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무슨 옛날 고리짝 시절 할머니들 마냥 아들 타령을 해대나 싶은 게 안쓰럽기도 했네요. 게다가 남편에게 들으니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신우랑 자기를 많이 차별하면서 키우셨답니다. 신우는 딸이니까 어차피 시집가면 끝이라면서 그러니까 공들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나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아들 쌍둥이를 낳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칭찬을 들어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더 그러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신우가 얄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참으로 딱하다 싶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후로 한동안 시부모님은 안 뵙고 지냈어요. 명절이나 생신같이 빠질 수 없는 경조사가 아니고서야 굳이 시댁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예 발길을 끊지 않았던 건 아버님은 저희 딸을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은 못 받아도 할아버지 사랑은 받게 해주고 싶었네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어찌나 대놓고 저희 애를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시던지. 그리고 아버님은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어머님께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어머님과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셨고요. 그러니 아버님이 아무리 저희 딸을 예뻐하셨다고 해도 어머님의 폭언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하셨지요. 게다가 그뿐인가요? 신우는 신우대로 어찌나 아들부심을 부리던지.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앞으로는 이유가 뭐건 간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애가 그나마 지금은 어려서 뭘 모른다고 쳐도 얼마 안가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될 게 분명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신우 자랑질 듣다 보면 나는 정말 내 자식이 딸인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좋기까지 한데도 괜히 성질이 나고 애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래서 정말 가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럼 1년에 딱 2번, 명절만이라도 안 되겠냐대요. 명절에만 우리 셋이 같이 가고 다른 날은 자기가 혼자 가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다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친정에다간 성심성의껏 잘했거든요. 애한테도 좋은 아빠였고요. 그래서 차마 모질게 그것도 싫다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티듯이 지내다 얼마 전 추석이었습니다. 뭐 사가기도 싫었지만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시댁을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저랑 저희 딸은 본체만 체하시고 그저 저희 남편과 남편 손에 들려있는 한우 세트만 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 당한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뻔뻔해져서는 인사를 받으시던 마시던 인사를 드리고는 딸한테는 거실에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빠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 이제 상 차리는 걸 돕고 있는데 어머님이 먼저 신우더러 가서 애들이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심해부도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지 당신 손자들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면서 엄마가 가서 챙겨주라나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이번엔 저희 남편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찾는다고 부엌 일은 내가 도울 테니 당신이 애 옆에 좀 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딸은 아주 유별나다면서 여자애가 돼서는 좀 다소곳하고 그런 게 없고 아주 천방지축이라며 미운 짓만 골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듣기 싫은 건 당연했고 동시에 저희 딸도 듣진 않았을까 어찌나 신경이 곤두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예뻐해 주시라고 말 안 하겠다. 하지만 말씀 좀 가려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애도 말귀 다 알아듣는 나이인데 조심 좀 해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야 뭐 이제 아주 나를 가르치려던 애 어쩌네. 그래서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았는데 더 촥 가라앉아 버렸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된 거 밥 먹고 괜히 커피 마시고 할 필요도 없겠다고 그냥 바로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밥상이 차려지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한우를 어머님이 굽기 시작하셨는데 짜증나게 자꾸 신우네 애들 밥그릇에만 고기를 올려주시고 저희 딸한테는 한 점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따로 고기를 구워서는 구워지는 대로 제 밥그릇하고 저희 딸 밥그릇으로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대단하다며 저더러 성격도 좋답니다. 어머님 속상하신 건 신경도 안 쓰고 밥이 넘어가냐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둘이서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어머님이 아주 비꼬는 목소리로 냅두래요. 그런 눈치가 있으면 저렇게 딸만 낳고 땡쳤을 리가 있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옛날이었으면 저는 원래 고기는커녕 쌀밥 먹을 자격도 없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냐고요. 원래도 돈 없고 선 넘는 발언을 일삼는 모녀였지만 이번엔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싶어 한번 들이받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주먹으로 식탁을 황소리가 날 만큼 세게 내리치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 노려봤어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이 남편더러 아무리 그래도 지금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며 언성을 높이셨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할머니하고는 어머님을 부르더니 그럼 할머니 옛날에 밥 못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고모도 여자니까 딸 아니냐며 딸 낳아서 밥 못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어머님도 신우도 얼굴이 벌개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딸이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그럼 할머니 엄마도 밥 못 먹었겠다. 할머니 낳아서. 솔직히 좀 심각한 분위기라서 차마 티는 못 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물론 애가 뭘 알겠어요. 궁금하니까 그냥 물은 거지. 하지만 어쩜 그렇게 가려웠던 제 속을 속시원히 긁어주던지 키운 보람이 있다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도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걸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괜히 웃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았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저는 저희가 가져갔던 한우 세트에서 어머님이 이미 불판에 올리신 고기 몇 점을 제외하곤 전부 다 다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저나 저희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로써 정말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잘하는 짓이라고 언성을 높이시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 가고 나면 또 두 분이선 별일 없었다는 듯 잘 지내실 게 뻔했고 그러면 결국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저희 가족만 상처를 받게 될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 아버님이 어머님께 뭐라고 하셔도 제 마음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이제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다면서 제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 더는 제가 제 발로 지옥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두 분께 인사도 드리는 둥 마는 둥하곤 시댁을 빠져나왔고 이후로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편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그동안 자기가 좀 지나쳤다 미안하다 뭐 그런 문자가 두어 차례 오긴 했는데 솔직히 진심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간 겪은 신우의 인성을 비추어 볼 때 내년 초에 어머님이 환갑이신데 어머님이 해외여행을 가시겠다며 아주 저이고 신우내고 달달 볶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쳇말로 자기가 다 독박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저희가 어머님이랑 화해하길 아마 그 누구보다도 신우가 바라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문자를 보낸 거겠죠. 그런데 뭐 어른을 상대로 너무한 거 아니냐 소리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도 저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만약에 그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실 남편이 무슨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속내를 헤아리기보다는 어머님으로부터 저와 제 딸을 지키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거기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님도 여기서 사연 듣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만 더 저나 저희 딸을 건드리시면 당장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부터 이혼남으로 만들어 돌려보내드릴 테니 그런 줄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히 잘 사는 아들 부부한테 초나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만히나 계세요, 제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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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돌싱녀예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1년 됐지요. 추석을 보내다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영원히 내 편이길 바랬던 남편마저 실은 상종 못할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때부턴 더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댁 10번 가면 친정은 겨우 한 번이나 가는 정도였는데도 조금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면 오히려 저더러 네 가족 내 가족 따진다고 치사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저는 왜 그걸 참고만 있었는지. 아무튼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후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나고 자란 건 서울인데 서울이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게는 지방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서 집까지 한 동네에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야심차게 가게도 차리고 집도 장만했는데 얼마 안 가서부터 코로나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제가 뭘 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가 돈은 없고 집은 있으니 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은 일단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사를 간다던가 어디 목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쓰자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였고요. 특히 시댁이 한 동네에 있다는 걸 그땐 왜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지.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제 자신을 몇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 가게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얼마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저더러 가게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고 사람도 써가면서 장사하라고.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충당해도 된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땐 그런 남편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이 사람밖에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마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막말로 이유가 어찌됐건 저는 집이라도 들고 결혼했지. 남편은 돈 얼마 모아놓은 거 있다고. 그 이유 하나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오고 맨몸으로 장가를 왔으니까요. 그러니 어찌 보면 생활비 정도는 남편이 혼자 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언젠가부턴 남편한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같이 좀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식구들은 다 노는데 저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뜩이나 장사하느라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는데 그 하루를 왜 시댁에서 보내야 하는 건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댁에 가는 만큼 친정에도 한 번씩은 가자고 했더니 저희 친정은 너무 멀다면서 싫은 티를 대놓고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의 언쟁 끝에 어쨌든 남편이 친정에 같이 가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이지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먼저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받아 처먹고 넋놓고 TV 보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두세 번 정도 저희 친정에만 가면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속된 말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혼자 친정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생활비를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말 않고 그때부턴 남편하고 똑같이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100만 원 내놓으면 저도 100만 원 내놓는 식으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니 허구한 날 시댁에 가자는 남편의 요구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작년 추석이었습니다.